했다. 뭐 기억 안 하니까. 근데 지난 9월 27일 제가 여러분에게 가을 예찬 사은 절기 10가지를 드렸는데 오늘 앞에 나와서 뭐 단풍이 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은 절기 한 번도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 그거 그래 자빠진 청고마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료 드릴 때 좀 가끔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대화를 나눌 때도 제가 늘 이 한자에 대해서 나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쓰시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하는 이야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적합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한분 뭐 솔직히 제가 무슨 뭐 한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뭐 특별히 제가 잘난 사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세상을 먼저 살았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저는 한자 공부를 6.25 전쟁 나기 전에 그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가 47년이야. 45년에 해방됐어요. 해방되고 2년 후에 그 전에 뭐냐면 시골에 서다에 가서 선생님한테 해초리 맞아가면서 배운 게 한문 공부 전부예요. 그것도 배우다가 6.25 전쟁 터지는 바람에 그것도 다 못 배웠지 뭐. 네. 그래서 자꾸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은 한자는 중국 글자가 아닙니다. 네. 엄연히 나와 있어요. 만약 그것이 중국 글자도면 중국 사람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텐데 공자맹자는 떠들면서도 한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우리 선조인 동이족이 만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글이에요. 우리 글. 세종 임금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은 한글 만드시기 전에 한자를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반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모르는 글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임금 제가 더 먼저도 말씀드렸다고 기억하는데 세종임금께서 훌륭하신 이유는 한글을 만드셔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뭐가 훌륭하냐? 저 백성들의 귀와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임금이 유일하게 세종임금이에요. 나머지 임금들은 뭐냐면 백성이 귀 뚫리고 눈 밝아지면 못 부려먹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세종임금 이후에는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특히 강해군 연산군 때 와서는 완전히 한글 쓰는 사람들 잡아도 넣고 그랬잖아요. 왜? 저희가 한글로 욕하니까. 네. 국민들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트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반들만 쓰고 있는 한자를 읽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28자 한글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자는 우리 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약속한 게 있냐면 여러분들 애기 태어나서 애기 잠자올 때 어떻게 해요? 자장자장 가슴 두들겨 주지요? 그것이 왜 하필이면 자장가였겠어요? 아리랑이 도라지라든지 안 하고. 슈베르트가 자장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베토벤이 자장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베토벤이 만든 그 곡을 붙인 이름이 자장가일 뿐이에요. 그 자장가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한자로 이게 자장가예요. 한글 자장가 아닙니다. 한자에서 나온 겁니다. 자장가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가장 많이 파괴된 때가 언제냐면 6.25 전쟁 달이고 일제도 물론 아닙니다. 가장 많이 파괴된 때가 고려시대예요.
임진왜란 같은 건 저리 가라예요. 고려 시대 우리나라가 외국의 몽고군의 침입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몽고군의 고려 원종 때예요. 1271년도에. 나중에 고려 왕궁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화도로 도망가요. 강화도 가면 지금 흔적 다 있어요.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왜? 고려 몽고군들은 바다를 자기네 나라 바다가 없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가시는 저 코스 진도 그쪽을 가는 것도 몽고군의 침입에 의해서 우리 삼별초 분들이 도망갔던 곳입니다. 피해갔던 곳이에요. 그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이거 시시끌렁한 게 무슨 관광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몽고군 때 40년간 완전히 제고 거의 100년 가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몽고군 비슷한 거는요, 100년 동안 우리나라 여자들을 몽고군들이 막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 백민족 아니에요. 자탕민족이에요. 예. 그스로 올라가면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몽고반점 있잖아요. 몽고반점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조선시대 와가지고 민족이 틀을 잡기 위해서 단일 민족이 백인 민족이 떠들어 사는 건데 아닌 거예요. 몽고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주 가게 되면 경주 보문단지 들어가기 전에 분황사라는 절이 있어요. 분황사. 그 분황사가 뭐냐면 원효대사와 요습공주의 로맨스가 이루어져서 원효대사 성이 뭔 줄 압니까? 원효대사 성이 설씨예요. 설씨. 아버지가 설남달이고 원효대사 이름이 원 이름이 아이고 그 요습공주와 원효대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뭐냐면 설총이에요. 성이 설이고 이름이 총이에요. 예. 그 분황사 앞에 지금은 없어요. 솔그가 벽에다가 소나무 그림을 그렸더니 새가 나무인 줄 알고 와서 날 앉다가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거기 그 그림을 그려놓은 절이 뭐냐면 황룡사라는 절입니다. 예.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높이냐면 지금 아파트 한 20층 높이의 탑이에요. 100% 못 하나 사지 않고 완전히 나무로만 조립해서 만든 절이에요. 신라시대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탔느냐? 몽고군들이 고려시대 와서 이 무식한새끼들이 다 질러버린 거예요. 그건 놔뒀으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목적은 있지만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문화유산은 전부 한국에서 고려나 조선에서 전부 일본으로 넘어간 거니까. 예.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지금 나무젓가락 와리바시가 그 사람들 나무가 좋아서 하는 줄 압니까? 무식해서 금속 공업이 안 되니까 나무 끈지 깎아 먹던 게 와리바시예요. 나무젓가락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즘 위생이 우기고 있네. 금속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신라 여러분들 서기 500년 때 신라 유물도 봐보세요. 그 시대에 금숟가락 나오고 금수저 나오고 금고리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들 신라가 한참 발전됐을 때는 경주 인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은 20만도 안 돼요. 신라가 가장 날 때 세계 역사에서 이사가지 않고 한자리에서 탄생해서부터 망한 수도를 가지고 있는 신라밖에 없어요. 경주시장에서 경주는 망한 거예요. 그때 신라 서라벌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서양 역사의 로마 시대하고 똑같아요. 세계 4대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 신라는 그건 뭔 바탕이냐? 불교 바탕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가 삼국이 됐을 때 제일 약한 나라가 신라였어요. 그래서 항상 신라는 고구려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라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힘이 약하니까 어디에다가 의지를 했냐면 불교에다 의지한 거예요. 불교는 고구려는 소세주망 2년에 들어왔고 불교는 신라는 법음왕 때 들어왔고 백제는 침유왕 때 들어왔어요. 불교 들어온 것이 고구려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이차돈이라는 죽음을 아시나요? 이차돈사.
불교에서 희생했는데 모가지를 자르니까 붉은 피가 나온 게 아니라 흰 피가 나온 거예요. 진흥왕 때, 법흥왕 때.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뒤부터는 국교를 정해주기,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기느냐면 그 황룡사가 만들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신라는 힘이 약하니까 부처님에게 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비는 것이 탑을 낸거나 부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황룡사 절의 탑이에요. 목조탑. 그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고구려도 쳐들어온다 그러고 백조도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흥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장율사를 불러놓고 알겠습니까? 신라의 유명한 박사는 세속 5개를 만든 원광법사예요. 그 다음에 자장율사, 그 다음 원효대사예요. 그 다음 의상대사예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자장율사를 지금 말하면 건설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야. 빨리 이 황룡사를 지어라. 그리고 황룡사 탑이 전부 완성되면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백제가 쳐들어오는 거, 고구려가 쳐들어오는 걸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열심히 공사를 합니다. 그 옛날에 공사하는데 요즘까지 돈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불러들면 그냥 와야 일해야 돼. 부역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은 남자들만 끌어모아고 절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구려도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백제도 곧 쳐들어올 것 같은 게 이제는 젊은 여자도 끌어들여 일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절을 지어 부처님이 하여튼 맨날에 불법에 의해서 신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자장유사를 다니면서 조급하니까 이제는 늙은 남자도 끌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도 끌어대는 거예요. 자장유사를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서랍을 도와가면서 땡땡이 친 놈들 잡아다 일공사 끊는데 다니는 거예요. 그 집에 남은 사람들 누구냐? 갓 태어난 어린애하고 일도 못하는 늙은 한남고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눈에 띄고 끌려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은 뭐냐, 엄마 아빠가 배고픈 게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일제시대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야 이놈아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랬어요. 일제시대는 승객이 무서웠으니까. 그럼 울던 애도 울음 딱 닥치는 거예요. 순사 온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일제가 그렇게 잔인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냐면 신라시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머니하고 애가 배고프니까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울지 마라. 자장률사 온다. 네가 울면이면 나도 끌려들고 니도 뭐 굶어 죽어. 이게 울지 마. 그리고 부처님이 가슴 뚫어서 야 이놈아 자장률사 온다. 자장률사가 기니까 짧게 자장이야. 자장.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자장과 유래예요. 자장과 유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장가는 이게 사랑스러울 자자고 이거는 감출장자고 이건 노래 가짜예요. 자장가. 자장가예요. 여러분들 그냥 경주 가셨겠지만은 요즘은 경주 불국사도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내가 초등학교 때 6.25 전쟁 나도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불국사 어디 간 줄 알아? 그 석굴암 어디서 기어서 들어갔어. 그 길이 어디 있었어? 기어서 들어갔다니까. 지금은 그 석굴암 부처를 못 만지지만 그때는 우리가 손으로 막 만졌어. 6.25 전쟁 나고는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장가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일제 36년 우리 문화재가 수탈당하고 없어지고. 예, 저기 동해 간포, 동해 바다 울산에 그 경주 간포에 있는 그 문무왕도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우리 학자들은 몰랐어요. 외놈들이 없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알려주시고 석굴암도 마찬가지예요. 예. 원래 석굴암에 그 큰 부처가 보면 이마에 이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백호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가짜인지 모르지만 진짜인지 모르지만 거기 외놈 우체국장이 경주 우체국장이 돌아다니는데 요놈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다 뽑아간 거예요.
그 거기 있는 다이아몬드 일본으로 망해서 도망갈 때고 빼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진짜 석굴암 무거워서 못 가져가니까 다이아몬드로 빼가버린 거예요. 근데 왜 부처님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넣었겠네요. 부처님.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석굴암 그냥 가셨죠. 석굴암에서 딱 마주 동해바다를 바라봐요. 지금은 이렇게 가려버려서 안 보이지만은 석굴암의 부처님의 이마의 백호는요, 춘분 추분이 되면 동해바다에서 뜨는 해하고 딱 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기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 이마에 있는 석백호하고 동해바다 해 뜨는 게 정식으로 딱 붙었을 때 반사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해놓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언제냐? 매일 아니에요. 거짓말이 매일 어떻게 돼? 지구를 자살하고 공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 낮과 밤에 똑같을 때만 이게 반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그냥 단순히 부처님 끄거나 아니에요. 그 한번 생각해보요. 그 큰 바위를 그 안에 있었겠어요? 어디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에 다 했겠냐? 몇 분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그것만 보고 나오면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옮겨서 토암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갖다 옮겼을까? 요즘같이 뭐 트레일러가 있어 자동차 전부 매달 나갔을 텐데 돌멩이가 그거 깎아라고 거기 바위가 있었겠냐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온 국민들이 마음을 다 합해서 부처님을 만들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불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분황사 앞에 가면 그 황룡사 사지가 비어 있습니다. 텅텅이. 네, 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분황사만 보지 말고 황룡사 사지 텅 빈 거 보시지 마시고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서론이고 맛백이고 진짜백이. 이거 봉원숙 씨 거 내가 내일 따로 해갖다 줘야 되겠어요. 여기 조 사장님 것만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딱딱 하나씩 들어가요. 예원들 거 맞습니다. 이거 오늘 다 못합니다. 다음에 또 할 겁니다. 받았으니까 가만있어 일단 돌려보고. 주면 돼. 될 거예요. 다 됐죠? 끝까지는? 그리고 이제 책이 한 권에 책 한 권. 이렇게 두꺼운데 세상에 어머나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준비 이야기했는데 준비가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준비가 실패하면 실패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이제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니까 비즈니스 지도자가 갖춰야 될 8가지 조건인데 오늘 이거 다 못해요. 다음 주에 또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양은 한자를 전부 다 토를 달아놨기 때문에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사명감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명감은 어디냐면 도덕적인 의무예요. 사명감이라는 것은 제가 한자로 다 써놨습니다. 여기 그리고 도덕적인 그 한문 또 전부 다 표를 다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명감이라는 것은 나하고 당신하고 그다음 회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사명감은 뭐냐?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 사명감이에요. 그리고 투철한 건 뭐냐? 사례에 밟고 정확한 게 투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이 투철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돼. 회사에 대한 사명감. 제가 여러분께 가끔 뭐 들어보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결혼했지만 마누라를 위해서 장가 갔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시집 왔습니까? 아니에요. 지 살라고 간 거예요. 무슨 지 얘기를 또 남편으로 마누라를 위해. 결혼의 인륜지 대사도 하물며 그럴진데 돈 벌러 들어가는 회사에 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가?
집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삼성 위에서 들어가 천만의 말씀. 삼성에 월급 많이 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이유가 뭐 있어? 네,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네. 이게 회사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회사를 위하려면 월급 받지 말아야 돼. 왜? 회사를 위하는데 왜 월급 받아? 그럼 회사가 어리고 망하면 집 팔아 돈 들어대야지. 회사를 위하는데. 이야기는 그냥 회사 망하면 제일 먼저 톡 깨버리잖아. 월급 안 주다고 고발하고 경영주. 뭘 회사를 위해서 위했어?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 그 일에 최고가 된다. 그러면 남들이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남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 조디로 이 회사에다 예술을 하지 말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고로요, 애국자들은요, 절대 자기들, 내가 애국자라고 이야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왜 훌륭한 줄 압니까? 자기는 자기 입으로 내가 애국자라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봉창이나 윤봉길 이런 분들에게 네가 애국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고 내가 애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애국자가 돼야 돼요. 뭘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세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지금은. 예. 나라 살려 뭘로 하는데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 재벌 총수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벌 총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왜 재벌 총수들 두들겨 패요?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요? 삼성에 SK가 내한테 직접적으로 내 포켓에 돈 넣어주는 건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내가 어려보면 혜택도 보고 다 하고 국가 혜택도 받고 우리가 좋은 길에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나라도 지켜주고 돈 없으면 어떻게 국방비를 합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시라. 여러분 하고 계시는 일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갈고 닦을수록 높은 지위에 있고 또 후배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사명감이 있어야 여기 지금 여러분들 밑에 사람이 그늘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으면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지도자는요. 내 밑에 사람을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낼 때 그게 진짜로 지도자예요. 너식이 내보다 잘하면 안 돼요. 확 발라버리면 그건 지도자 아니야. 아무리 똑똑해도.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울 때 이렇게 해요. 딸 보고 엄마가 야 이년아 너는 나보다 좋은데 시집가면 안 돼 이년아 이렇게 하는 엄마 있어요? 나야 너 아버지 만나 이곳에 있는 너는 좋은데 시집가라.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음식이 아버지보다 잘 되면 안 돼 나쁜데 이렇게 하는 아버지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아버지보다 더 집을 후손들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내보다 못난 놈을 찾는 게 아니라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을 밑에 둬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기업주도 될 수 있고 올바른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나보다 낫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보다 아들, 딸이 못하다. 그러면 그 새끼 내면 또 뭐 손자 못하다. 그럼 집에서 뻔하지.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되고 그 나라 부흥하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뽑도록 하세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됩니다. 나보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대. 여러분 절대 손해갈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나는 그냥 난 돈 더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구조예요. 세 번째.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사의 중요한 직책이나 중력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 사명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윗자리에 올라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명감은 생명과 맞바꾼다. 생명과 일치한다. 그냥 적당히 어떻게 립 서비스로 나를 애국한다, 애사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회사에 일을 할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사자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명이란 심부름꾼의 명령을 받았다는 뜻이다. 나 스스로와 회사와 국가의 심부름꾼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죽는다. 때문에 생명과 일치한다. 이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전부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 사업하죠. 여러분이 그 회사를 선택했을 때 분명히 이 회사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할 때 돈 못 벌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회사가 주어진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맞는 규칙대로 법칙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 돈 벌면 안 되지요. 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아펜 팔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이 반하지 않는 데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사명감을 잘 이루는 사람이에요. 돈 못 벌고 핑계 다른 데 대지만 나라 경제가 어떠고 아니 암만 떠들어봐라. 잘 사는 사람 잘 살아. 지금 여러분들 새로 나온 저 현대자동차 그랜저 옛날 그 모델이 나왔는데 지금 샘플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주문해놓은 사람이 86,000명이야. 돈 없으면 어떻게 자동차 사? 돈 있으니까 자동차 사는 거예요. 자동차 아직 샘플도 안 나와서 이런 차 나온다고 선전했는데 그걸 주문한 사람이 지금 이제 86,000명이야. 지금 주문하면 한 1년 후에 차 나와.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명감은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서 돈 벌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돈 벌라고 했잖아요. 남 건강 챙겨준다 웃기지 마라. 내 돈 벌이 안 오면 왜 그 짓을 해? 냉정하자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사명감이에요. 왜?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야기예요. 국가를 지킨 군인이라면 그게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지 돈 많이 벌 뭐라고 사업을 해? 그러나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돈 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밑에 별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현재 자기 안위를 위해 남을 단지 이용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현재 자기 안위를 위해서 지 잘 사는 걸 위해서 남을 이용할 뿐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라. 여기 여러분들 밑에 직원을 거느릴 때요. 그 사람을 거느린다 딱 하는 순간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우리 내가 있는 조직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요 새끼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나 해서 이런 식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명감이 죽으면 자기의 생명도 죽는다. 물리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가치의 생명력은 없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명감이 죽으면 자기의 생명도 죽는다. 물리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가치의 생명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올바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나 사람이 내가 일전에 어제는 제가 일기생들 했지만은 다음에 여러분도 할 건데 인재를 가지고 하겠지만 예? 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 사람이지. 인재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료도 충분히 들고. 그래서 어쨌든 사명감이 죽으면 자기의 생명도 죽는다. 물리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가치의 생명이 없다. 올바른 가치. 밑에 별표입니다. 개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한 사람은 사명감이 없다. 나를 버리고 너를 위해, 남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일할 때 올바른 사명감이 바로 선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운동선수에게는 체력이 사명감이고
지도자에게 사명감은 정신없는 기술은 허구다. 이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올바른 정신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허구다 이거. 응? 헛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별표입니다. 사명감이 죽으면 자기의 생명도 죽는다. 물리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가치의 생명력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사자는 하여금사 시킬 사자가 명자는 명령할 명자고 목숨 명자입니다. 예. 하늘이 준 명령이에요. 사명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세상에 완전 무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말인데 잔재주 소유자는 반드시 회사의 트집을 잡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꼭 많은 사람 쓰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잔재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싹딱 넘기고 또 어려울 때 진짜 싹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일 있을 때 자기가 한 거지 숟가락 놓고 요거 잔재주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회사에 트집 잡습니다. 공적으로. 나는 아까 여러분들 원고에서 내가 이거 미스프린트 된 거 끄집어냈는데 저 그런 거 참 잘 잡아내요. 신문에서 내가 잘 잡아낸 사람인데 결코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남의 잘못만 캐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뭐 누구 개인의 잘못을 캐는 거 아니고 신문이나 이런 거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원고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이게 잘못 이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 내가 문화일보를 볼 때인데 제일 오작탈자 많은 게 문화일보였어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되게 자랑하기를 주기를 내가 그걸 전부 다 읽었어요. 그게 전부 내가 오작탈자를 빨간 걸로 전부 표시를 이거 전부 오자입니다. 바로 잡으세요. 그랬더니 기분 되게 나빴다. 그래서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내 사명감 생길 때 이걸 가지고 자기 사업하시는 데서 물론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은 내가 이 하는 사업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치를 딱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서 온 거 아닙니다. 물건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떡으로 샀지만 비슷한 거 많이 있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바르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마음 놓고 이 일에서 내가 몸을 던져도 되겠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감이에요. 뭐 여러분들 하고 있는 물건 나보다는 이야기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파비스의 여러분들 노현선 대표 같은 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뭐 40년 전에 저에게 일을 배운 사람이지만은 거꾸로 내가 그 사람 존경해요. 여러분 박사학위 흔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한 박사학위 한 받으려고 하면 애써보세요. 그게 쉬운가? 안 그래요.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지한 대학일지라도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석사학위까지는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사학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노현선 대표 보고 이야기해요. 참 훌륭하다. 성을 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을 사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을 사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성자는 이길 성자지만 이긴다는 뜻도 있지만 낫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은 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의 사, 성의 부.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밑에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밑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될수록 여러분에게 절대 손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살아야 돼요. 성을 사도 되고 성을 못도 됩니다. 딸이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방향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든 크든 지도자예요. 적든 크든. 적은 지도자에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소대장도 해보고 중대장도 해보고 대대장도 해보고 연대장 해보고 사단장 해보고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쑥 사단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방향 설정에 우선 첫째, 회사 기업의 주체자로서의 책임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뭐 나는 뭐 내가 이거 팔아서 내가 뭐 내 소득 요구만 이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주체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큰 책임이 뭐냐?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저기서 볼 때 책임은 뭐냐면 회사에 매출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 책임 당한 거 아닙니다. 네.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돈 벌 수가 없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제일 먼저 되면 나머지 책임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많이 인식이 바꿔졌지만은요, 여러분 파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팔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파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차 팔잖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삼성 텔레비 냉장고 팔잖아요. LG 전부 팔잖아요. 만드는 건 어떻게 그냥 팔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파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저요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했던 그 분야에서 최고 기업에서 솔직히 내가 내 방이 이거 4배 정도 큰 방이었어요. 비서가 둘이나 있는 회사였어요. 내 밑에 직속 부하 직원이 내가 600명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 망했어요. 그 정치적으로 망한 거예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맞았어요. 망했어요. 집도 다 날아갔어요. 40년 전에 월급쟁이가 운전기사 데리고 차 받을 다니고 될 정도면 괜찮은 회사였어요. 내 방에 비서가 둘이나 있었으니까. 그 회사 망했어요. 나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는 내가 양이 차서 못 가겠고 집도 다 날아가 버렸고 지금 여러분들 집에 집마다 비대 있잖아요. 그죠? 나는 40년 전에 쓴 사람이요. 한국에서 꿈도 못 꿀 때 일본은 우리보다 그만큼 먼저 빨랐어요. 근데 내가 일본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근데 일본 호텔에서 호텔도 일반 방에는 그거 안 달려있어요. 비싼 방에 스위트룸이 있으니까 내가 불러서 이게 이상하게 불러서 지배인 불러서 이거 뭐냐고 이렇게 비대라는 걸 설명해. 원래 비대라는 것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프랑스의 궁중의 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제일 먼저 비대 만드는 데가 북옥 가면 없어진 북옥 하와이 있죠. 그 스위트룸에서 비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탄 누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물이 쭉 올라오게 돼 있어요. 대변 보고 비대 쭈글서 앉아서 물이 올라서 세척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게 프랑스의 비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그걸 보편화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잘 아는 마츠시다 코노스케 나셔나루 지금은 패나소닉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거기서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일본 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도쿄 신주쿠 가게 되면 내셔널 본사가 있어요. 그거 가서 내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집에서 그걸 달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망했어요. 달동대로 이사 갔습니다. 80년대 달동네는요 공동 변수도 있었고 공동 수도도 있었어요. 집에서 비대 달고 생활하던 사람이 공동 수도, 공동 변수가 있는 그대로 이사 간 거예요. 완전히 달동네로요.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문제예요. 내 큰딸애가 올해 54시가 막내가 올해 49인지 내가 모르겠다. 49인. 걔 어렸을 때 학교 걔가 똥누로를 못 가는데 왜 집에서 비대 사용하던 애들이었습니다. 공동변소예요. 공중변소. 뭐가 있어요? 공동변소. 그저 푸시식 공동변소인데.
사람이 망하니까요, 포기하니까 사람이 저절로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래서 안 됐다 시작해서 내가 시작한 것이, 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 팔고 들고 다니면서 팔아먹었어요. 밑바닥 셀즈맨부터 시작했어요. 밑바닥 셀즈맨부터. 내가 제일 먼저 물건을 두고 팔아먹으러 내가 팔러 간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내 승용차 기사를 알기로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머섬이에요. 승용차 기사가 그 당시에는. 그리고 기사도 뭐 항의할 생각도 안 해요. 은행 차주가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시대였어요. 내가 물건 가지고 제일 먼저 팔아먹은 게 내가 운전기사한테 가서 팔러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람 엄청 깔보고 엄청 무시하고 밑에 사람을 진짜 내 앞에 와서 벌벌벌벌 떨어서 말도 못할 정도로 무섭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걸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 운전수는 나한테 쌓인 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말은 못하고 뭐가지 잘릴까봐. 근데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은 겁니다. 그때 기사 한 달 봉급이 9만 원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9만 원. 근데 내가 팔러 간 물건이 얼마면 9만 9천 원짜리입니다. 어떻게 사줘요? 한 달 월급보다 많은데 1,000원 빠지 10만 원이에요. 큰 돈입니다. 내 방에 있는 비서들 한 달, 여자 비서들이 한 달 월급이 6만 몇 천이가 받을 때였어요. 진심으로 사과할 용서를 빌고 하니까 사주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팔로 먹은 사람이 누구냐? 내 비서들한테가 팔로 갔어요. 왜? 내가 진짜 비서들 무시했거든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명함의 주인공들 리스트를 전부 적어봤어요. 몇 명이나 내가 찾아갈 수 있겠는가. 밤새도록 적어보니까 765명 나오더라고. 딱 정했어요. 서울, 대전, 광주 지역별로 딱 뽑아놔놓고 그 다음에 서울서 중구, 종로구 딱 구별로 딱 구분 딱 해놓고는 그 다음 딱 기억색으로 철저하게 찾아 들어갔어요. 사장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도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판매회사에. 2년 후에 나는 그 회사 사장이 되었어요. 2년 후에. 10년이 세월이 흘렀을 때 나는 그 회사가 13개의 그룹 회사가 됐을 때 6개 회사 사장을 했어요. 목숨 걸고 일한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슨 내 어떤 계산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그걸 그대로 내 밑에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거,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거 시키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이야. 지는 하면서 남 시킨다? 위선자들이에요. 지가 한 거 가르쳤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방향 설정에서는 주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돈 벌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잘난 체 떠들어도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 안 벌면 전부 다 가요. 안 그렇던가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뭐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아라사람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라. 아라사람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일해라. 개인 누구에게 대한 책임보다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한다.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다. 회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께서 아무 소리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잘하면 그게 회사와 공동체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서 회사가 망해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더듬어야 돼요.
회사의 그다음 밑에 보면요. 회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나 아무개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지 회장, 사장 누구, 상위 지휘자 누구의 책임으로 경영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라. 네. 왜? 그 회사 망했어. 아, 그 사장 새끼가 가지고 망했다 할 때, 네가 왜 그 회사 왜 선택했는데? 누구 젠데? 지가 그 회사 선택 안 했으면 그 꼬라지 안 볼 거 아니야? 근데 왜 회사 원망해? 남편, 아내들 남편 욕하지 마세요. 그 남편 선택 안 했으면 욕할 필요도 없잖아. 남편들 마누라 욕하지 말라고 그 부인 마누라는 정했으니까 욕할 거 아니야. 자기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네. 모두가 각자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라. 위사람 경영주의 눈치만 보면서 일하지 말고 회사의 장래를 생각하라. 저 진짜 일할 때요. 정말로 지금 그때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7시 10분이면 저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자꾸 나오세요. 먹고 나오죠. 그래야 건강 유지하니까요. 7시 10분이면 난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생활 리듬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지금 한참 불 붙으려고 하는데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예? 그냥 국내에서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로 끝내서 될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살아있을 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김 대표 그런 충분한 역량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고 지가 이게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다 알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말이야 대원군 때 경복궁 짓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쌍놈한테 양반들 전부 양반 돈 받고 양반 자리 팔았어. 그래서 어느 쌍놈이 돈 받고 양반이 된 거야. 근데 쌍놈이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양반은 됐지만은 동네 사람이 다른 지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데 길 건너편에 있는 망가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선비인데 절대 인정 안 해주는 게.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뭐 가쓰고 하니까 그게 진짜 양반과 쌍놈 양반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양반들이 가쓰고 그죠? 도포 있고 그럼 이렇게 걷잖아요 발자국으로. 예. 근데 쌍놈도 양반 됐으니까 그렇게 흉내내서 걷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색이 언제 타로나느냐? 소나기 오면 아는 거야.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쌍놈은 그때 양반들이 지가 잊어먹는 거야. 비 오니까 옛날에 내다 뛰는 거야 쌍놈은. 진짜 양반은 비가 와도 다 맞고 걷는다는. 요즘 여자들 이야기하면 진짜 구찌 짝퉁 핸드백 든 사람은 비가 오면 요거 머리로 이거 비 딱 가리잖아. 근데 진짜로 있던 사람은 풍에다 앉잖아. 소나기가 빨리 와야 돼. 소나기 쫙 오면 알아. 근데 이 쌍놈 양반이 지 생일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독선생을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켰어. 왜냐하면 저 건너편에 있는 망가라는 저 선비 저 새끼 저한테 내가 양반에서 이번에 돌아오는 생일 잔치 때 크게 초청장을 한번 보내야지 하고 그러니까 아들 공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독선생 불러서 배우는 거야. 한자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독선생이 그래갖고 한일서 이렇게 따라 해보는데 따라서 시끄덩 따라해도 시끄덩 석사하면서 딱 서는데 시끄덩 아들이 탁 돼서 내가 아 이제 선생님 다 알았어요. 그만 배워도 되겠습니다. 여기세요. 다 알았다기야. 그러고 오지 말라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초록은 동생이라고 또 그 애비야 그 아들이야. 아버지는 이제 다 알았어요. 그거 니는 역시 내 아들이다 그래. 이제 제가 어제 생일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들 보고 너 건너편에 있는 망간이한테 며칠날 아버지 생일이라고 오라고 초청장 하나 써라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자식이 해가 질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그 야식이 왜 안 나와고 보니까 이 새끼 두들거리면서 나온다는 하는 소리가 아버지 왜 그 서희에 망갑니까? 그래서 망가면 뭔 소리야? 내가 여태까지 500줄밖에 못 껐는데. 지는 용에 한참 좀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김종수 수봉 아들님을 이렇게 알지 마세요. 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김종수 수봉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전부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아시려면 요번에 요거 20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배웠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들면 여러분들이 진짜 순문연대 투자해서 한 번 더 등록해서 또 들어보라고. 그때는 제대로 눈이 떠요. 돈 아까운 거 아닙니다. 자기 발전에서 돈 아까운 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알 것 같지만은 두 번째 와서 들어보세요. 분명히 그대로 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걸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개드머니 소금치기로. 개드머니 소금 치는 거 아세요? 바다 개드머니에도 소금 쳐. 소금 섬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한 번 받아봐야 개드머니 소금치기야. 네. 두 번 연금을 받아보라고요. 건너뛰지 말고 그래야 연결이 빨리 돼. 그리고 여러분들 더 빨리 변해. 300만 원이 뭐 아까워요? 요즘 솔직히 말해서 돈 사면 돈이가 제일 변할. 정말로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싶으면 저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뭐 화가 나는 건 뭐 여러분 그 상황할 필요 여러분 뭐 강경해야 될 상황도 아니지만은 여기 우리 조사님 계시지만은 일반 가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필요성을 느끼니까 다시 오신 거예요. 그죠? 좀 다르시죠? 그때 배운 거하고. 아니, 그러지 않으세요? 다르시죠?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경력 과정하고 일반 과정은 다르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김종수 성모 아카데미를 쌍놈 양반 아들이 그걸 배우듯이 배우지 마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6페이지요.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과 같은 목표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되지요. 한번 봅시다. 비행기가 김포 인천공항을 이륙했어. 가야 랜딩 도착해야 될 목표가 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죽어요. 배가 항구를 떠났어요. 목적지 없이 태평양 바다 나왔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리 좋은 배라도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분 회사에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냥 막연히 뭐 되겠다 아니에요. 언제까지 뭐가 되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이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 지향적이다. 확고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 실행력과 추진력을 같이 발휘할 수 있는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 해내야 된다. 실행력. 근데 해내려고 되면 추진력이 있어야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기 빨간 글자는 위에 있는 검은 글자에 한자 전부 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듣고 끝나시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자꾸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한자를 자꾸 배워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 하고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 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면 가다가 중지고담에 아니감만 못하노라 하는 시도 있습니다. 예. 나양숙 이사님 동네 마동마을에 보면요, 복내 양사은 선생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 양씨 집선촌입니다.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시를 지은
공내 양사 은혜 사당이 있습니다. 예. 태산이 높다래 하늘 아래 매야.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산만 높다고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지도 않고 일이 어렵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속도는 목적 기간은 좀 늘어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결코 못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헛소리 같지만 내 뱉은 말도 나중에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좋은 종이었는데 종이 이거 교과서 이런 색깔 종이었어요. 누런 갱지. 그때 만화책이 있었는데 공상과학 만화가 뭐였느냐면 로봇 만화였어요. 그때 우리가 볼 때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 그게 로봇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1951년도에 미국은 이미 로봇가 만들어졌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공상과학 만화로 들어왔고, 근데 로봇가 지금 공상입니까? 전부 사람 할 일 다 하고 있잖아요. AI가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입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늦을지는 몰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가다가 중지고사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크게 키워지는 겁니다. 그게 부딪히는 반대를 전부 거꾸로 이겨냈을 때, 부딪히는 어려운 환경을, 역경을 전부 겪어냈을 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 하고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물건 팔러 다닐 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이거 못 팔면 점심 굶는다. 요거부터 딱 시작했어요. 목표 달성 안 하면 점심 굶는 거예요. 지금도 집사람 옷장에 보게 되면 밍크 코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롯데 백화점이거든요. 지금은 롯데 백화점이면요. 80년대 초에는요. 롯데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롯데 쇼핑센터였어요. 왜냐하면 신세계 백화점에서 백화점 이름을 사용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롯데 백화점에는 간판을 못 붙이고 롯데 쇼핑센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이에요. 물건 팔러 갔는데 롯데에서 쇼핑센터에서 크게 프랑카드가 붙은 거예요. 뭐냐니까 여름인데 겨울 모피 코드를 바게제일 하는 거예요. 그 8층이에요. 땀도 나고 더우니까 에이 뭐 들어가면 시원하겠지 올라갔어요. 쫙 보니까 그 당시에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공짜 줘도 우리 집에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진짜 공짜로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지나가면서 땀도 식히면서 이제 이렇게 밍크 코트 요거는 내가 이달에 돈 벌어가지고 마누라 사줘도 되겠다 목표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열심히 팔기 시작했어요. 진짜 안 팔면 점심 굶는다. 안 팔면 저녁 굶는다. 안 팔면 집에까지 걸어간다. 그때는 그렇게 무식한 세일즈를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목표 딱 달성해서 그 밍크 코트를 샀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될 게 지금 돈으로. 사가지 가니까 집사람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가짜 어디서 사왔죠? 고맙습니다. 가짜 어디서 사왔어요? 그전에 내 주제에 어떻게 밍크 코트를 사? 그럼 내가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 안에 보정수표 있어. 왜 미국 것도 사니까 보정수 넣어주대. 네. 그 내가 처음 사보고 알았어. 여기 전화해봐. 내가 그래서 보정수. 네, 그 지금도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사님이 내가 진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잘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겨울만 입을 때마다 그 생각이.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차는 좋은 차 사세요. 좋은 차 사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해요. 다른 차하고 빡 박아도 상대는 죽어도 괜찮으면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 사야 돼요. 저는 최고급 차 샀습니다. 그 당시 내가 돈 벌 때는 이 일반 사람이 벤츠 같은 거 팔아도 못 샀어요. 그럼 이 새끼 이리 와,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중앙정보부 끄여서 뚫어 맞을 때니까 국산차밖에 못 타요. 그때는 돈 있어도 외제차 못 샀어요. 서민들은. 그 진짜 매년 자동차 바꿨어요. 매년. 내가 13년 동안 세대한 돈에 10세대 자동차 바꿨어요. 매년 새 차 샀습니다. 그 대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돌아다닐 때는 1년에 30만 킬로 뛰었어요. 많이 돌아다닐 때는. 근데 차를 매년 새 차를 바꿨습니다. 그 당시 대우자동차는 로얄 슈퍼 사롱 제일 그 기름 엄청 먹습니다. 그거. 그 1리터 가지고 5km밖에 못 가던 차예요. 요즘은 뭐 그렇게 들어간 것도 없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 차인데 무거운데 잘 나가요. 고속도로 달리면. 내가 또 이야기해 줄까? 근데 중부고속도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차도 많이 안 다녔어요. 내가 대전에 집은 서울인데 대전에 회사에서 사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대전에 이제 내 부장이 대전에 살아. 야, 내가 좀 데려간다고 집에서 내 집이 수요일이 있을 때 7시 땡 해가지고 밟아가지고요 8시면 대전 도착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놀라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들어오는데 1시간인데 완전히 있거든 사무실에. 집보다 내가 먼저 출근해가지고. 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달렸어요. 최고 속도가 220km까지, 그때는 220km밖에 못 달리는데 최소한도 119km까지 한번 밟아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밟아. 왜? 차가 하도 많이 갈아붙이지 마. 옛날에 중국 고속도로 텅텅 비어서 얘들 밟는 거예요. 거기는 요즘은 옛날에는 고속도로 오른쪽 코너로 돌면 반드시 교통순리 지키고 있었어. 그 따라오거나 말거나 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파는 물건은 차에 트렁크에 실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인지 가르쳐주게 내가 그렇게 물건 팔았어. 고속도로 승기 붙잡는다고 속도 위반이라고. 승기 다 사장님 속도 위반했습니다. 나 사장 아닌데요. 그거 뭡니까? 네 이거 잠깐 기다려. 트렁크에서 탁 내가 그때 인삼 제품 물건을 팔 때예요. 그 인삼 제품을 그 전부 납세 필증 다 붙어 있거든요. 승기한테 보여줘요. 요거 신품입니다. 뚜껑 딱 따가지고 한 대 탁 부어줘서 마셔야 된다고. 그러면 승기 다 잘 받아 마셔요. 그게 하나에 얼마냐면 그때 돈 5만 원이에요. 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딱 하고는 다시 문 따따따따 해가지고 이거 준다고. 왜 5만 원짜리인데 내가 걸렸으니까 당신한테 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4만 원만 줘. 그 4만 원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근데 승객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도 사람이라고 물건을 다 팔아 그러니 사람 놈이 고맙다고 산다니까? 너 그렇게 파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파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도둑질한 물건 파나? 내가 뭐 내 마음대로 값을 정했나? 회사가 정해준 값에다가 회사가 따라서 인정해 주는 건데 뭐 내가 뭐 꿀릴 게 뭐 있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요즘은 그런 셀프가 없겠지만은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환경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목표와 계획과 행동력 이것이 지향적이다.
세 번째,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 첫 단계는 쉬운 가능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되 가능성이 없는 허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쓸데없이 뭐 폼 잡으려고 계획서 세워서는 안 돼요. 가능한 것부터 해야 돼요. 가능한 것만. 네 번째요. 계획은 반드시 그 자체가 그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예상되는 문제, 사전 예방책까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획, 외부적인 것과 본인 내적인 것까지 자기의 약점 연구까지 포함된 적극적 지속적인 계획.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효과적인 결과가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계획은 반드시 그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사전의 예방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획, 외부적인 것과 본인의 내적인 것까지 자기의 약점 연구까지 포함된 적극적 지속적인 계획,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효과적인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이 딱 만들어지면 무조건 생활화, 습관화, 행동화하라. 계획이 딱 정해지면 그것을 무조건 생활화해야 되고 습관화해야 되고 행동하라.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해보지 않으면 결과가 없고 평가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고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해보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알아? 두 번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행동하는 것이 힘이다.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함보다도 못하다. 세 번째, 행동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행동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실천해봐라. 계획을 세웠으면 그러면 반드시 발전이 온다. 실천해봐라 이거예요. 실패도 경험입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발명품이 처음부터 바로 발명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숱한 실패의 시체를 넘어 발명에 성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큰 겁니다. 조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조직 능력은 사람을 이제 쓰는 건데 조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 철저히 자기 위주, 자기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어야 돼요. 자기 기준, 자기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뽑은 사람은 이 페이지 보게 되면 9페이지 법은 엄밀히 따지면 통치자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통치자가 통치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맞게 하려면 수천만 개의 법이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곳으로 쏠리지 않게 자기 본의, 나의 본의대로 갈 수 있는 한 사람부터 조직해라. 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국민의 천변을 알았어요. 대통령을 위한 법이에요. 백성에 맞는 법 하려면 5천만 가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그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럼 국민이 말 민주주의 국민이 전부 다 맞는다. 국민이 각각 다 다른데 우리 5천만 가지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위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전부를 다 하려면 죽는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칠 수 있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라.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끌고 가려면 힘들어요. 나와 같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좋게 하려면 다 쓰러진다. 사람을 뽑는 인선은 반드시 자기 본의, 여러분 본의로 해야 한다. 대중 본의 인선은 그 다음이다. 처음 키울 때는 반드시 자기 본의로 커지고 나면 반드시 회사의 인재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밑에 이제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람이 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을 때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지금 점포로 나아가게 하는 책임자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단념이 빨라야 한다.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냉정하게 빨리 잘라버리고 잊어버려야 된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잔인하게 잘라라. 암은 조기 발견, 조기 수술이다. 조직이 모이는 속에는요 꼭 암적인 존재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발견되면요 그는 내하고 친하든 안 하든 친척이든 뭐든 간에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끈을 놓아주어야 한다. 좋게 해줄수록 배신하고 떠나간다. 하지만 올바르게 무섭게 다룰수록 떠난 사람도 좋게 이야기한다. 자를 때는 잘못을 바르게 지적해주고 바르게 해줘야 나중에 그 사람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돌아가서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욕합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에게든지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없어야 한다.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야. 저기 왔는데 말이야. 저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선입관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집착된 선입관을 가지면 현재의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옛날에 내가 저 사람 이력에 대해서 알아. 거기에 집착되게 되면 지금하고 다른데도 그 사람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5. 이 사람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여섯 번째, 이제 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 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직의 일원으로 해야 성공한다. 교육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 채용해야 한다. 왜? 돈 벌이는 내가 옛날에 셀즈하고 돌아다니지만 내가 한만 잘해도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1,000만 원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명철 씨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삼성 만들기에서 수택에 많은 사람을 나 대신 팔게 만들기 때문에 돈 번 거예요. 그래서 교육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밑에 사람을 가르칠 줄 알기 때문이다. 그 교육 능력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교육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실력 없는데 저놈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결과가 올 것에 대한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뭔 소리냐? 이 사람이 옛날에 과거를 내가 좀 알면 이 사람이 혹시 이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마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혹시 뭔가 잘못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되면 이 사람이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여덟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본인 스스로 하지 않은 한 조직력을 키워갈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저는 요즘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 대표님이 제가 진짜 내가 지금 목소리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떠들다가 지금 여기 가슴이 압박이 오기 때문에 지금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물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엑사이팅하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내가 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않는 한 절대 조직력을 여러분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에 봉착을 해도, 봉착이란 뭔 뜻이요? 맞닥뜨려도 부딪혀도 이런 뜻입니다. 맞닥뜨려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물은 골이 깊고 넓은 데로 흐르고 바닷물에 아무리 센 강물이 들어와도 바닷물보다 물맛을 유지한다.
힘센 자력, 힘센 자석에 쇠붙이가 많이 달라붙는다. 골이 깊으면 물도 많이 고인다. 스님 이제 여기까지는 하고 나머지 다음에 할게요. 왜? 교수님 이제 앞이니까. 어? 괜찮아? 아니 저도 시간.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석 있잖아요. 그죠? 네. 자력이 셀수록 멋있는 데 갖다 툭 던지면 쫙 붙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력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한자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여러분이 익혀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지 그 자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힘. 그냥 야 나 따라와 그래 안 되지요.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골이 깊은 데로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죠? 예. 그 여러분들이 그 지식의 깊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깊이가 깊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물이 세게 들어도 바닷물은 짠맛이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끄떡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강물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놈들 여러분이 방해하는 놈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닷물로 짜게 만들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신이 바닷물 같아야 된다. 큰일, 어려운 일에 스스로 해나간다. 바닷물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 바닷물이 뱉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바다에 뭐든지 똥물이든 뭐든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전부 짜게 만들어 버리잖아.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 개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방법 개발 능력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방법 개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이 중요해요. 지도자는 어떤 경우라도 못한다, 무리다 라는 생각과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운영의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래 못해. 나 하기 어려워. 이런 말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좀 생각해보자. 뭐 좋은 방법이 있겠지. 해야지. 그거 못해. 난 무리야. 내가 뭐 이리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절대 말 꺼내지 마세요. 말이 사람의 입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뱉을까 안 뱉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이 입 밖으로 탁 나오는 순간 그 말이 여러분을 꽉 묶어버립니다.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뱉는 겁니다. 말이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해도 되고 생각해버려도 되고 또 다른 말로 바꿔서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리는 순간 그 말이 여러분들을 옥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번 회사가 크게 되어가는 것에 맞추어 될 수 있는 방법을 기본에 맞춰서 개발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못한다,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건물이다. 회사가 크게 되어가는 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이 방법을 기본에 맞춰서 개발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못한다, 방법이 없다 소리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 스스로가 못한다, 무리다라고 하는 생각과 행동은 회사를 망하게 할 뿐이다. 못할 리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 되느냐 차이일 뿐이고 기간이 얼마 걸리냐 차이입니다. 세 번째, 나의 능력이나 지혜로 안 되면 남의 지혜를 빌려서라도 방법을 개발해야 성공한다. 여기 와서 이런 교육받는 것이 여러분이 그런 능력, 방법을,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뚝심. 뚝심이 뭐예요? 뚝심. 앞뒤 안 돌아보고 사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뚝심이에요. 결정된 것을 무자비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어야 하고 추진력을 한번 결정되면 뭐 앞뒤 가락을 치면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기 이게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놔놓고는 이거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방법 개발에
그래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 나왔다. 자, 이 이상 더 방법 없을 게 천만의 말씀. 우리 생활 주위에 한번 봐보라고. 얼마나 새로운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가. 뭐 어떻게 더 간편하게, 더 편리하게, 더 쉽게, 더 좋게 계속 발전되는 겁니다. 자동차만 봐도 그렇잖아요. 전기차 나오는데 이제 또 무슨 차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 전기차 나오라니 그다음 뭐가 나올까? 나 혼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로 넣는 자동차도 곧 오겠다. 이제 할 게 없어. 물로 가는 자동차밖에 연구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무슨 소리냐면 이거 물이 다 안 된다 소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법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응? 방법을 찾아낸다. 능력 개발입니다. 맨파워, 능력 개발을 해라. 능력 개발 이런 데 와서 배워야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전달 능력이 있어요. 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전달 능력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의 중력들이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하는 지시사항을 중력이 여러분에게 전달을 잘못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밑에서 하면 고객이 전달해 또 다르게 전달된다. 그러면 회사가 또 다른 영 다른 방향이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위치에 있으면 전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지시된 사항을 바르게 예를 들어 상품의 가치, 상품의 성능, 상품의 기능 이런 것도 회사가 정해준 그 카테고리 범주 속에서의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보태고 생각 보태고 하면 이거 잘못되지는 겁니다.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전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전달 능력이 없으면 회사에 나아가는 방향과 같이 나아가지 못한다. 전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위에 전달도 잘 받아야 되지만은 그 받은 전달을 밑에 잘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바르게 전달받지 못하면 바르게 전달 못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에서 총 쏘는 거 어떤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우리 총을 쏘면요. 여기 목표물이 있어요. 여기서 쏴요. 똑바로 총알 가지고 딱 목표물을 쏠 텐데 여기서 조금 내려가다가 조금 삐뚤어지면 나중에 끝에 가서 영 다른 데 맞는 겁니다. 이게 전달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전달해서 목표물을 마치도록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 가는 도중에 지 생각 좀 못하고 옆으로 세버리면 전혀 목표고 다른 곳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전달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1번 정확한 것을 바르게 잘 들으세요. 정확한 것을 바르게 그대로 즉시 알아야 할 모두에게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정확한 것을 바르게 정확한 것을 삐뚤게 하면 안 돼. 정확한 것을 바르게 그리고 전달받은 그대로 그리고 멈칫거리지 말고 즉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묶어놨다가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묶겠다고 하지 말고 즉시 알아야 할 모두에게 사람 골라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 세상 모두에게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달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절대 포함시키서는 안 된다. 회사의 지시에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전화로 지시하면서 말이야. 회사에서 이렇게 지시하는데 말이야.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게 아마 이래도 이걸인 것 같아. 요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회사에 그대로 전달해줘요. 지 생각 보태지 마세요. 제일 잘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이런 것 같아. 아마 이럴 거야. 요따 소리 붙인다. 택도 없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그 전달받은 사람은 그 전달받은 사람은 또 지 생각 보태가 또 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입니다. 정확한 것을 바르게 그대로 즉시 알아야 할 모두에게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달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회사의 지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자기 생각 보태지 마세요. 한번 좀 생각,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사장이 심사숙고해가지고 뭘 했는데 몇 달 반면이 전무나 상무나 부사장이 전화할 때 엉뚱히 지 생각 보태고 상무는 지 생각 보태고 상무는 이사 지 생각 보태고 이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거. 경영주들은 밑에 전달하는 중간 간부들은 중력들이 자기 생각 보태서 전달하지 않는지도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레 짐작은 잔꾀다. 넘겨짚는 행위.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할 때, 보나 마나 요거 때문에 요거 하라 그럴 거야 하는 지레 짐작. 넘겨짚는 행위. 그 다음 이건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는 내용의 전달 내용은 절대 금지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지 생각 보태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긍정적인 것 제외하고 비판적인 것, 회의적인 것, 지레 짐작해서 전달하는 절대 금물이다. 이게 긍정적인 것 외에는 회사가 말이야 이런 지시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 이건 말이야 안 될 거야 하고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 지금 못해. 절대 그런 전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회의적인 것, 이거 하라 쿡이나 하라 하는데 이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아리까리한 거 이게 회의적인 거예요. 이런 말 절대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지시 생각할 때 어떤 반대가 되어 왔을 때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를 할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지사지하고 객관적으로 세부적으로 판단해보라. 역지사지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서서 생각하라는 게 역지사지입니다. 네. 이 역자는요, 역자는 바꿀 역자예요. 그리고 시울 이자로 됩니다. 무역할 때 역자고 아니하다 할 때 시울 이자는 요 있죠. 요럴 때는 시울 이로 있습니다. 역자는 바꿀 역자고 역지사지. 땅을 바꿔본다, 자리를 바꿔본다 이겁니다. 땅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세부적으로 판단해보고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해봐라. 회사 사장이 왜 이런 걸 할까?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할 때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라. 전달 능력이 결여되면 회사 전체 에너지에 손실이 온다. 특히 중력의 전달 능력은 더욱 적었습니다. 전달 능력이 결여되면 회사 전체 에너지에 손실이 오는 겁니다. 큰 손해가 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듣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되게끔 흐려지는 전달 능력은 올바른 전달이 아니다.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전달하라. 상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들을 때 절대 선입관을 갖거나 자기 위주로 해석하며 지레 짐작으로 들으면 올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 생각을 보태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듣는 행위는 금지다. 뭐 지든 전달해봐도 보면 여러분 깊이 안 듣고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때 문제다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 다음 회사의 지시는 중요하다. 전달할 때 의연하게 전달해라. 전달할 때 아무리 힘든 거라도 황급하게 급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전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겁지겁 전달하면 막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게 된다.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야말로 자기를 가장 정직하게 나타내는 방법이다.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